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협상 5개월 만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룬 합의다 보니 입법 작업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신 분이죠.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위원장이셨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주 저희들 사실은 회의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네. 갑작스럽게 탁 기자회견 하는데 좋은 소식 사실 들려주셨습니다. 6개 항의 합의를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합의 결과를 탁 발표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네. 굉장히 감사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순간을 여쭤봤더니 순간 약간 좀 목이 메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참 준비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좀 떠오르신다면 어느 순간이 좀 떠오르시나요? 무엇보다 택시 기사님들께서 카풀 금지 폐지를 주장하시면서 분신을 하시는 등 예. 아주 극단적인 투쟁을 네.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분신을 하시는데 마치 그게 제 잘못인 듯한 생각이 들었고 예.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때 제가 정말 자리에 몸져 놓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사업자, 개인 택시, 또 노동자 4개 단체가 이번에 협상을 했었는데요. 이해관계가 다 상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와 대화를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다 카풀 또 국민들의 입장 또 정부와 국회의 입장 이런 모든 게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이런 어떤 단일안을 도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 절망을 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서로 이해가 많이 상충하다 보니까 그만큼 고충이 있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기사분들이 잇따라 분신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급진전됐어요, 이렇게. 그런 계기가 됐습니까? 물론 대화를 통해서 많이 중재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협의 과정에서. 계기보다는요. 택시 쪽을 이제 찾아뵙고 국회 앞에 택시 농성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신하신 분들 분향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를 택시 쪽에서 이제 제가 오는 횟수를 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50여 차례 가까이 제가 예. 거길 찾아뵙고 예.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택시 회관이라든지 또 다른 자리 이런 데 공식 비공식 만남이 한 200여 차례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신압으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찾아뵐 때마다 욕설이나 뭐 비방 또 협박 뭐 물세례 앉아 있는데 물을 막 던지고 또 심지어는 휘발유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욕설하고 여기 왜 왔냐 당장 나가라 하면서 예. 쫓겨나다시피 온 게 뭐 거의 100여 차례 이상 그렇게 했는데요. 택시 쪽에서 이제 말씀이 제가 한 120번, 130번 정도 만남이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이고 내가 당신들을 도우려고 예. 한다, 함께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진정성 담아서 전달한 게 결국은 이제 신뢰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합의문에 서명을 할 때 네. 양측 모두 좀 만족스러워했나요? 좀 어땠습니까? 완전히 100% 만족은 아니었고요. 예. 조금씩 업계들이 양보를 한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양보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이 그동안 쌓인 신뢰가 거기에서 이제 좀 결정적인 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관련 단체 또 모든 업체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겠죠. 뭐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영업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를 텐데
하고 나서의 반발이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조율 중이신지 서울 개인택시 운송조합 같은 경우도 좀 반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린 겁니까? 이 택시업계는 이제 그동안 택시 내부에 그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직역별 또 지역별 대표들이 구성이 돼서 여기서 예. 최종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협상 대표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형태였는데요. 예. 근데 사회적 대타협이 있기 전날 밤에 서울 개인 택시 조합 회장이 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개인 택시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의 이제 그동안의 공약이 카풀을 전면 폐지하고 협상은 없다. 네, 그리고 이 그런 이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분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날 사회적 대타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상 이 협상의 멤버로 그 사이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과정을 공유하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서울 개인 택시 조합 회장하고는 조금 이제 소통의 간극이 있었는데요. 서울 그 협상의 대표들하고 이제 이분이 그 다음 날 대화를 하고 전반적으로 협상이 어느 정도 잘 된 걸로 생각을 한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오해나 이런 소통이 조금은 해소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네. 예, 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확한 법정 규정이 없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논란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정리도 일단 된 것 같아요. 이번 합의문에서. 네. 이 정리는 어떻게 내린 겁니까? 그동안 지금 이제 우리 현행 여객운수법 81조 조항에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상 이 법에 의하면 이제 택시만 가능한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때는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기 그쵸. 때문에 허용이 되어 있는데 카풀이라는 형태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정의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 규정을 매개로 해서 자가용 이제 카풀 알선 앱 회사들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제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생존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투쟁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법원 판결이 출퇴근 경로, 그러니까 주거지와 회사 그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만 합법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법이다. 이런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과 출퇴근 경로를 운행하는 카풀만 합법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좀 명확화했는데요. 그걸 이제 이번 협상에서는 시간대를 명확하게 규정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날 발표하고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출퇴근 시간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을 만약에 벗어나거나 네. 동선에서 다른 쪽으로 뭐 운행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처벌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 경우에는 이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카풀, 자가용 카풀이 허용되어 있고요. 또 법원 판결이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는 불법이 되겠고요. 그런 기록은 다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앱을 통한 예.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자가용 운행자에게 뭐 자가용 운행 정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처분이 내리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으로 명시가 됐는데 사실 네. 요즘은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 제가 맞는 뉴스 시간에 맞춰서 출근이 되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카풀 업계에서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번에 양보를 한
부분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경우에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택시가 찾기 불편해서 자가용 카풀을 예.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택시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쉬고 있는 택시가 많고 운행을 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서 운행을 하지 못하는 택시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택시들을 활용해서 이 택시들에게 플랫폼을 장착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앵커님과 같이 좀 늦게 퇴근을 하려는데 차를 불러야겠다. 예. 근데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부르면은 자가용 카풀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이제 승차 거부를 하지 않고 친절한 그런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 시민들도 교통 편익이 향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카풀 업체가 기존에 사실 불법과 탈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운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된 형태의 그런 자가용 카풀만 생각하지 말고 예. 택시를 이용한 사실상 본격적인 그런 플랫폼 사업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기 때문에 카풀업계도 길게 보면은 훨씬 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요. 그 규제 혁신형 플랫폼 출시가 이제 상반기부터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택시 업체에서 이걸 반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지, 네. 택시 업체들은 왜 이걸 반기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다른 공유업계도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버형 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택시는 우리가 이제 콜택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콜을 불러서 그 택시가 그 콜에 이렇게 오는 택시는 이제 택시 운전사가 판단을 해서 오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택시에 장착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배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손님들의 그 콜을 받아서 택시에게 이제 배차를 해서 어느 곳에 승객이 있으니까 모시러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제 그는 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게 되고요. 또 승객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택시를 콜을 해서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야라든지 교통 사각 시간에도 이제 그 불편이 해소가 되고요. 또 이런 스마트 앱을 장착을 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성 전용 이런 택시라든지 예. 아니면 공항 전용 택시라든지 그리고 또 요금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뭐 애견 전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카풀 플랫폼 회사들 경우에는 새로운 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회장이 열리게 되고요. 국민들은 또 요금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하게 편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플랫폼 택시라고 그렇군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협의체 사실 카카오 업체 이외에 다른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추후에 또 다른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협상에 사실상 카카오 측은 영업 중단을 이제 한 채 회사 희생적인 결단을 하고 사회적 대타 협기구에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상에 이렇게 이제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예. 보장이 된 셈인데요. 그래서 다른 카풀 업계에는 그런 의견을 내지 못했고 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이 협상에 좀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요, 현재의 자가용 카풀은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상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경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현행법으로도.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조항을 매개로 카풀 업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은 그런 제한적인 카풀, 자가용 카풀 외에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
택시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고요. 또 여기에 정부가 그동안 택시업계에 있던 많은 규제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업계가 여기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가용적으로 간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택시라는 이런 큰 시장에 여기에다가 정부가 대폭 규제를 혁파해서 새로운 카풀업계에 대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카풀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이 부분은 정말 오래된 문제 아닐까. 산학금 폐지 이야기는 정말 훨씬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일단 이게 합의가 됐는데 실제 택시 노사 쪽에서는 서로 좀 이게 아직은 미숙한 단계다. 양보를 누가 해야 되고 이걸 누가 또 지원을 해줄 거며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택시 월급제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월급제 시행을 반기지만 또 한편으론 수익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망하거나 하면은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택시 사업자 쪽의 또 입장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택시업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 사업자 쪽도 급여를 주고 싶지만 사실상 그게 이제 회사 여력상 그게 그렇죠. 힘들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협상 타결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택시 플랫폼 이 결합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택시 플랫폼을 구상을 한 것은 지금 현재의 택시 시장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택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산업 전체가 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택시 사업체도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택시 노동자들에게 그 월급이라는 형태로 혜택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강제적으로 강제 배차를 하는 형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이제 모빌리티 사업들이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에게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깔아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택시 기사님이 승객을 태우고 가는 게 이제 회사에서 컨트롤이 되면은 이게 월급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택시의 파이가 커지고 이런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월급제가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다음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위원장이셨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